오늘 소환되는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장관의 주요 핵심 혐의가 뭘까? 검찰은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뇌물만 본다 이겁니다. 자, 검찰 지난 11일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죠. 공소장에 조국 이름 11번 등장한다. 부인 기소장에 공소장에 11번 남편 이름이 등장한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최소 4개 이상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저 일가 중에서 서울대와 관련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 따르면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셀프로 발급된 것,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 강배동 자택에서도 직인 없는 인턴장 나왔잖아요. 그게 거기서 왜 나와? 물어봤잖아요. WFM 12만 주 헐값 매입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 뇌물이다. 의심하고 있고. 채무 면제를 위한 일가의 허위소송과 관련돼서도 큰 그림을 법을 잘하는 분이 그린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행대 PC 반출, 집에 하드디스크 교체도 설렁탕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아내가 차명으로 매입할 때 2억 8천만 원 총 부당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2억 8천만 원 벌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대한민국 개미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2억 8천만 원 벌기 주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2,8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아요. 28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아요. 까먹으면 모를까. 그런데 2억 8천만 원 벌었어요. 이거 뇌물이다.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받은 장학금.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2차례 유급에도 노한중 당시 교수가 총 1,200만 원 장학금을 연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준 분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죠.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었다. 그 장학금도 결국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진경 변호사님, 어쨌든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로 기소하면 100점이고 뇌물죄가 빠지면 50점이다. 이 정도로 뇌물죄에 대해서 두고 있는 포커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14개나 내지 15개가 있지만 거기에는 뇌물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한마디로 히든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WF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과연 그 헐값을 넘긴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를 보고 줬겠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을 보고 줬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 이익을 준 다음에 어떠한 모종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검찰은 다 그 확인을 해놓고 지금 소환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 딸의 이 부산 의전에 대한 그 입학, 그리고 이후에 있는 1,200만 원 정도의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장학금, 그 문제도 그 전으로 해서 공교롭게도 부산 의전에 있었던 이 교수님이 대통령 주치의로도 가시고 또 그분이 부산의료원 원장도 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노한중 이 부산의료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도 부르는 등 2번 정도 불렀다라는 걸 보면은 뇌물과 관련되는 및 조사는 이미 다 끝났다. 오늘 일전을 벌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아마 기대됩니다. 네. 자, 허은하 소장님. 네. 혹시 허 소장님은 이나 아니면 뭐 부군께서는 뭐 좀 주식을 하십니까? 네, 합니다. 허 소장님도. 네, 하나? 주식을 뭐 몇 주 갖고 계시냐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건 개인의 일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식으로 돈 좀 버셨습니까? 지금 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예. 손절이요? 네. 아픈 걸 물어봤나요? 네, 저 안 팔려고요. 예. 2억 8천만 원을 이득을 봤어요. 네. 정경심 교수가. 주식 거래를 통해서 2억 8천만 원의 이득을 본다는 건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제가 주식을 안 하다가 저희 고객사 주식을 한번 사봤거든요. 네. 사서 나도 주주니까 열심히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늘 앱으로 주가를 보게 되고요. 근데 그 10,000원, 20만 원 올라가는 것 자체는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5만 원 오르고 10만 원 오르면 그날 막 점심값 사주고 내가 점심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 예, 뚝 떨어지는 건 한 두세 배로 떨어져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주식이 오른 게 거의 없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2억 정도의 그런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주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엄청난 수익이다. 엄청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그 엄청난 2억 8천만 원, 3억 가까운 수익이 부당 이득,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정보가 없이 그냥 열심히 신문 같은 거 보고 사이트 가서 보면서 하다 보니 돈을 못 벌었는데 대부분 생각할 때 근데 어떠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로 돈 버신 분들은 또 계시더라고요. 정보로 막 몇십억 버시는 분도 보긴 봤거든요. 이제 그러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개미 투자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다. 이건 저는 지금 후벼 파이고 있습니다. 후벼 파이고 있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곽상도 의원과의 서울대와의 어떤 질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제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가 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가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국 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조사 결정. 어제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박사 학술 논문, 석사 때 거부터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석사 박사 학술 논문 3건의 표절 조사를 결정했어요. 석사 논문은 10여 편의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학술 논문은 출처 인용 표시 없어서 자기 표절의 의혹, 박사 논문은 조금 전에 곽상도 의원 질의처럼 영국과 미국 교수 논문 수십 곳을 표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서울대가 진상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 장관님, 네. 지금 부산대에서 교편 잡고 계시잖아요. 네.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일단은 표절인지 아닌지 조사를 결정하겠다라는 네. 이 결정은 누군가가 의혹만 제기하면 무조건 다 들여다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의혹의 여부랄까요? 의혹의 강도랄까요? 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까? 의혹을 충분히 검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조사는 그냥 서울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서울대가 이제 국립대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문제를 공감하고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착수가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예비조사인데 예비조사에서는 현재 조국 전 교수의 동료 교수들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조사 들어가면은 무조건 외부 인사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민감한 만큼 서울대가 더 심혈을 기울이려면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뺏겨쓰기 많이 해봤겠지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기 지위를 오랫동안 누렸는데요.